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 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밴드도 똑같이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치시면 돼요. 자, 오늘은 27페이지 좌측 하단에 금지행위인데 먼저 30페이지 우측 상단을 보세요. 금지행위 체계도. 얘가 중요해. 자, 금지행위는 내용은 많은데 내용은 굉장히 많죠. 근데 어렵지가 않아. 체계도. 얘만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체계도. 나중에도 이게 잘 안 돼요. 자, 323조 1항의 금지행위, 2항의 금지행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1항 9개가 있어서 구금지, 2항은 5개가 있어요.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제외에 유도하는 게 3가지여서 5개가 있는 거야. 1항은 구금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1항과 2항을 이렇게 나눈 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항은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돼요. 중개 보조원까지만 적용이 돼. 근데 2항은 누구든지 적용되니까 누구든지 중개 의뢰인도 적용이 돼요. 중개 보조원까지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 누구든지니까 중개 의뢰인도 적용된다. 이런 큰 차이가 있네. 그래서 중개 의뢰인 적용되고 적용 안 되고 요걸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항 구금지 총 9개가 있는데 명초 판매,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초과 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거,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이따가 해요. 명초 판매.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임등치 줄여서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증거조작단, 금지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거. 조가 2가지예요. 투기조장행위도 있고 조작하는 거, 꾸미는 거,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조작하는 것도 있고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임등치 플러스 3년 3천. 그러니까 구금지가 다 명초 판매건 증거조작단이건 임등치는 돼요.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런데 명초 판매는 1년 1천, 증거조작단은 3년 3천. 제휴의 이 5가지는 임등치 이런 건 없고 3년 3천만. 임등치는 왜 없냐면 주로 중개 의뢰인에게 적용되거든요. 주로. 중개 의뢰인에게 임등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년 3천만 그렇게. 자, 이렇게 많은 금지행위 중에서 명초 판매만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도 이 체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금지행위 중에서 포상금 주는 거, 신고나 고발했을 때 포상금 주는 건 조작단과 제휴회. 제가 이 체계도를 만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포상금 주는 거, 이것 때문에. 자, 조작하는 거,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여기 2가지고 요게 5가지니까 총 7개죠. 조작단과 제휴회. 요거. 얘만 포상금 준다. 다른 건 포상금 안 준다. 자, 명초 판매 포상금 안 줘요. 금지 증서 포상금 안 줘. 직접 거래 쌍방대리 포상금 안 줘요. 그럼 질문. 투기 조장행위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 조가 2가지가 있다니까. 투기 조장행위 조작하는 거. 조작하는 거는 포상금을 줘요. 근데 투기 조장행위는 안 줘. 조가 2가지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조작단과 제휴회 얘네들은 신고나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 다른 건 포상금 안 준다. 자, 이 체계도에서 그러니까 3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 적용되고 적용 안 되고 이거 나누는 거. 제휴회 이 5가지만 중개 의뢰인 적용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1년 1천, 3년 3천 나누는 거.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지는 3년 3천. 그리고 포상금 주는 거, 안 주는 거. 조작단과 제휴회 포상금 준다. 나머지는 안 준다. 자주 보셔야 돼. 아주 자주. 자주 봐도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이게. 왜냐면 이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면 쉽게 돼.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 체계도? 이게 무슨
체계대라고 하기도 좀 민망스럽다. 공법 체계도 생각해보세요. 어우, 이건 정말 그냥 돼야 돼 이제.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좀 체계도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것 뿐이지. 이게 뭔 체계도야 이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다시 27페이지 좌측 하단에 자, 구금지 개공 등 금지행위 이렇게 돼 있어서 구금지 개공 등이니까 중개 보조원까지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개공부터 중개 보조원까지 중개 의뢰인 적용 안 되고 그렇게. 그리고 구금지가 다 뭐다? 임등치는 된다. 명초 판매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증거 조작단 임등치 플러스 3년 3천 구금지가 다 임등치는 되고. 근데 이제 주의사항 동그라미 4번이에요. 화면 보시면 구금지를 했어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아. 구금지가 다 임등치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 하이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건 절등치란 얘기잖아. 틀린 거지. 근데 금지행위에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에 등록 취소 하이한다. 얘는 맞아. 그러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다른 거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틀렸는데 세 번째 거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달라요? 간단해. 세 번째 게 더 길어. 다르잖아요. 더 길잖아. 왜냐면 주저리 써주다 보니까 길어진 거죠. 얘는 두 번째 거는 금지행위 자체니까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얘는 금지행위에서 끝난 게 아니라 300만 원 벌금형 선고까지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 법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는 뭐다? 결격사유다.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결론 징역과 벌금은 이렇게 지문상에 써 있을 때만 고려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금지행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징역 선고 받고 벌금 선고도 받는 건데 해서 문제 풀면 안 돼. 추측을 하면 안 돼. 징역과 벌금은 지문에 써 있을 때만 고려해서 문제를 풀자. 나중에 공부가 좀 됐을 때 그때 문제가 돼요. 공부가 되면 금지행위 명초 판매 1년 1천, 증거조작단 3년 3천 이렇게 이거 징역, 벌금 받는 건데 막 생각이 떠오른다고. 나중에 공부가 되면. 그때도 지문에 써 있을 때만 고려하시라고요. 안 써 있으면 금지행위 자체는 뭐다? 임등치다. 이해되시나요? 객관식 시험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추측이야. 이럴 수도 있겠는데 저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문에 써 있는 것만 딱 보시는 거야. 그렇게요. 그 다음 이제 27페이지 우측 상단에 명초 판매에서 명. 자,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그래서 명초 판매에서 명인데 얘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행위예요. 그러니까 개공이 예를 들어서 개공이 무등록 중개업자와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협력해서 중개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무등록 중개업은 근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알면서 해야 돼. 협력행위니까 알면서 얘가 무등록 중개업인 거 알면서 그렇게 해야죠. 몰랐으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협력을 할 때 몰랐대. 어떻게 뭐 협력이 돼. 무등록 중개업자와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중개업하는 거니까 알면서. 몰랐으면 상관이 없다. 또 중개 의뢰를 받거나 하니까 이게 또는이에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예요. 중개 의뢰는 거절했는데 명의는 이용하게 했대. 금지행위예요. 둘 중에 한 가지를 했잖아. 명의를 이용하게 했잖아. 중개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다. 또 중개 의뢰 받았대요. 금지행위예요. 중개 완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중개 완성은 매매나 임대차, 즉 거래계약 체결되는 거야. 거래계약 체결이 안 됐대요. 매매 임대차 체결이 안 됐대. 상관없다고. 중개 의뢰 받았는데 매매 임대차 체결은 안 됐다. 상관없다고. 금지행위다. 중개 의뢰를 받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 받으면 이미 금지행위가 된 거다. 중개 완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얘는 명초 판매에서 명, 얘는 나중에도 요 정도만 보시면 끝나요. 나중에도. 끝난 거야. 그 다음 이제 초과보수. 얘가 중요해요. 초과보수, 중개보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중개보수는 어떤 일을 해야 돼?
1번 회사를 다니고서 받는 돈이 중개보수다. 2번 중개업하고 받는 게 중개보수다. 2번 중개업하고 받는 게 중개보수죠. 그거 많이 받으면 초과보수. 그러니까 업종은 중개업에 딱 국한되는 거야. 중개업. 중개업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분양대행.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 이거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말이 다르면 다르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받는 거 아니고 초과보수 당연히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해서 중만 중개업이고 2분간 상경한다는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상담, 컨설팅하고 많이 받았대요?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면 위임 및 도급? 그런 거하고 많이 받았대? 상관이 없는 거야. 말이 다르면 다른 거다. 분양대행, 중개업 아니다. 상담, 중개업 아니다. 위임 및 도급,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 아닌 거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권리금도 마찬가지네. 권리금, 중개 대상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수고비를 받는 거라서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내가 중개 보수를 많이 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수고비를 많이 받은 거니까.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 보수 받는 게 아니다. 금전 채권도 똑같아요. 금전 채권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 보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받아도 상관없는 거고. 그렇게. 그 다음 이제 실비. 비용도 많이 받으면 금지행위인데 보세요. 또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따로 판단하고 실비, 비용을 따로 판단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보수랑 실비를 더해서 한도 초과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실비는 실비. 따로 판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부 열람비용 1,000원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그거 많이 받으면 금지행위인 거야. 중개보수랑 실비를 더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그러니까 중개보수 많이 받고 실비도 많이 받았어요. 금지행위를 2번 한 거예요. 또 중개보수는 일방, 한쪽으로 받는 거로 판단하죠. 일방으로. 그래서 매도인 쪽 많이 받고 매수인 쪽 많이 받으면 금지행위 또 2번 한 거야. 매도인 매수인 받은 거 합산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도는 일방.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매도인 쪽 많이 받고 매수인 쪽 많이 받고 실비, 비용도 많이 받고 금지행위 3번. 걸리면 작살나. 그 다음 받는 행위. 받으면 금지행위. 받는 순간에. 안 받으면 상관없죠. 요구 약속 안 받았잖아. 순가중개계약 이게 뭐였죠? 차액을 보수로 갖는 계약. 차액을. 중개 의뢰인이 3억만 받게 해달래. 차액은 너 다 가져. 차액을 갖기로 하는 그 계약. 금지행위가 아니다. 받은 게 없잖아.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금지행위가 아니다. 계약만 체결했으니까. 그러면 차액을 받으면 금지행위? 그것도 아니었어요. 차액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차액이 클 때만 초과보수 금지행위. 순가 중개계약은 잘 나온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순가 중개계약만 체결했다. 괜찮고 차액이 얼마 안 된다. 괜찮고 받은 차액이 클 때만 한도를 초과할 때만 초과보수 금지행위. 그렇게 했던 거. 그 다음 받으면 금지행위여서 돌려줘도 금지행위.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니까. 받고선 돌려줬대요. 금지행위. 또 어음 받고선 부도가 났대. 어음 당자 수표 같다고 생각하세요? 받았을 때는 액면가가 큰 건데 부도가 안 났어. 나중에 부도가 났대. 금지행위. 받았을 때가 기준이에요. 받았을 때는 부도가 안 났잖아. 금지행위예요. 나중에 부도 난 건 상관없다고. 받았을 때 이미 금지행위가 된 거니까. 받고선 돌려줘도 금지행위, 어음받고 부도 나도 금지행위. 그럼 질문. 처음부터 부도가 난 어음을 내가 모르고 받은 거야. 부도가 난 거를. 그건 금지행위 아니지. 부도 난 어음 받은 건 나 그냥 휴지 받은 건데. 그건 뭐야 그거? 그건 그냥 등신이야 등신. 그걸 왜 받아 그거를. 부도 난 거를. 그렇죠? 근데 받았을 때 부도가 안 났고 나중에 부도 난 건 금지행위. 그 다음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것도 금지행위인데 얘는 이런 거였어요. 질문. 어렵지 않아요? 아파트 분양권이래요?
자,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는 거야. 아파트 분양권? 여러분은 아파트 분양권 상가 같아요? 아니면 주택 같아? 아파트 분양권이래? 주택. 아파트 분양권인데 그게 어떻게 상가가 돼? 근데 이 개공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상가 요율을 적용한 거야. 상가가 요율이 세다고요. 그래서 많이 받게 된 거죠. 금지행위. 또 뭐라 그랬냐면 자기 처음 중개해서 몰랐대. 모를 수가 없잖아.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아파트 분양권은 딱 봐도 그냥 이건 주택이지 이렇게 판단했었지. 어떻게 거기다가 상가 요율을. 말도 안 되는 거다. 초과보수 금지행위. 그 다음 공매는 판례가 매매랑 유사해서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대요. 중개보수 한도가.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적용되는 거야. 매매랑 유사해서. 그러니까 매매를 중개하면 중개보수 받잖아요. 공매도 그렇대. 그래서 많이 받으면 초과보수예요. 이거는 중개보수를 많이 받은 거니까. 그래서 초과 부분이 무효가 돼요. 초과보수를 받으면. 초과 부분 무효. 그래서 초과 부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 강행 규정. 자, 중개사법 강행 규정이 하나밖에 없어. only one. 강행 규정 이것만. 초과 보수만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힘이 센 거죠. 무효시키는 거.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은 같은 말이고 무효시키는 거, 힘이 센 거. 뭐만? 초과 보수만. 초, 강, 력. 초과 보수는 강행 규정이다. 초강력 힘이 센 거다. 무효. 무효시켜라. 초과 부분만 무효. 무효니까 초과 부분 부당이득 반환 돌려줘야 되는 거야.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 초강력. 이것도 강행 규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질문. 개공이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안 되는데 중개 의뢰인과 거래를 했어요. 그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를 한 거야. 직접 거래. 그거 강행 규정, 단속 규정? 단속 규정. 강행 규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초과 보수. 다른 건 다 단속 규정. 그래서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어도 그 계약은 유효.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강행 규정은 only one. only one. 하나밖에 없다. 그 내용들.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 합격 노트에 쭉 적어놨죠. 그래서 초과 보수는 별표를 칠하고 거의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초과 보수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선 이 정도 내용들은 뭐 달달달달 외우라가 아니라 자주 보면 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그르치는 거 27페이지 우측 하단에 명초 판매에서 판이죠.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건데요. 속이는 거 기망행위, 기망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건 한 달 후에 10배 올라. 뭐 지하철이 안 뚫리는데 뚫린다고 막 뻥치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 다만 적극적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야.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 행위예요.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는. 근데 이제 소극적 기망행위. 이건 뭔데요? 소극적으로 속이는 거. 어떻게 속이는 건데? 1번.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심하게 속이는 거지.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막 부끄러워하면서 얼굴 빨개져서 속이고 막 그렇게. 2번. 알면서 말 안 해주는 거. 중대한 하자. 알면서 일부러 말 안 해주는 거. 2번. 그럼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속인 거잖아. 금지행위. 적극적으로 속이건 소극적으로 속이건 속였잖아요. 중대한 하자. 알면 말을 해줘야지 왜 말 안 해줘. 그거 속인 거잖아. 적극적으로 속이건 소극적으로 속이건 속인 거다.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소극적 기망행위는 침묵하는 거. 중대한 하자. 알면서 일부러 말 안 해주는 거.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개공이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을 속였대요. 혼자 속인 게 아니라 매도인과 짜고 둘이 가서 속였어. 어쨌거나 속였잖아. 개공이 혼자 속이건 매도인과 짜고 둘이 속이건 속인 거라고요. 심지어 판례에서는 매도인이 더 나쁜 놈이었어. 매도인이 주로 속이고 개공은 따라가서 살짝 거들었대요. 상관없다고. 혼자 속이건 둘이 속이건 매도인이 속일 때 가서 살짝 거들건 어쨌거나 속인 거잖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그럼 이제 속이거나 거짓말할 때 뭐에 대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근데 가격은 판례가 중요한 거에 해당한다. 가격은
아니 중개업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이거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예요 하면 금지행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다. 가격에 대한 건데 속이거나 거짓말한 거니까. 이게 다예요. 얘도 뭐 판례들이 더 있지만 다른 판례들은 너무 쉬워. 왜? 기망 아니면 거짓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는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건데 써 있다고. 기망했다 아니면 거짓말했다 써 있어. 판례에서 금방 안다고. 그래서 요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명초판 매에서 매, 이제 1년 1천의 마지막이고, 얘는 중개대상물 매매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업으로는 계속적 반복적 여러 번 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이 금지행위다. 부동산 매매업이. 근데 부동산 그럼 이제 토지 건축물이죠. 근데 그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중개대상물이니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하면 금지행위. 주로 이제 부동산이겠지만 중개만 했대?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매매하는 거 가서 중개만 했어요. 중개만. 금지행위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그렇게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고. 부동산 매매요. 그래서 중개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개공 본인이 당연히 본인 명의로 개공 본인 명의로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이렇게 부동산 매매업을 한 거라고요. 이게 금지행위라고. 한 번 했대요. 상관없죠. 업으로는 여러 번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판단? 객관적 판단, 업으로 판단은.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사업자 등록 내고 한 번 했으면 업으로 한 거죠. 금지행위. 우리 중개를 한 번 했을 때도 간판 걸고 한 번 했대요. 업으로 한 거였잖아.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한 번 매매했대. 사고 팔고 한 번. 금지행위. 사업자 등록을 냈다는 건 겉모습은 계속 할 거잖아. 객관적 판단이니까. 정말 일회성에 그쳤다. 그럼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건데. 그 다음 중개대상물이어야 돼요. 자동차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사고 팔면서 차익 남겼대요. 상관이 없다고. 중고차 사고 팔고 차익 남겼다. 상관없어. 아무것도 뭐 아니잖아. 자동차잖아. 중고차.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됐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만 일단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매매를 업으로 중개대상물, 주로 부동산, 토지 건축물을 사고 팔고 개공이 본인 명의로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구나. 중개를 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개를 해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 중개했다 괜찮은데 본인이 사고 팔고 차익 남기는 건 금지행위다. 또 업으로니까 여러 번 하는 건데 여러 번 객관적 판단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내고 한 번 했어도 그건 업으로 한 거니까 금지행위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자동차다, 중고차다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거는 사고 팔고 차익 남겨도 상관없는 거. 자, 요 네 가지가 1년 1천. 명초 판매 1년 1천인데 명초 판매. 그죠? 1년 1천짜리를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 나머지가 다 3년 3천이잖아. 증거조작단 제휴에 다 3년 3천. 금지행위에서 명초 판매만 1년 1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절대응감.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 매 명초 판매. 이렇게. 한 글자씩 강하게. 빨리 해볼까요?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 매 명초 판매. 왜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뭔가 해보면 좀 더 오래 기억이 나니까. 기억을 좀 더 오래 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면. 그냥 명초 판매 이거보다는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 매 명초 판매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 제가 이거 명초 판매 이거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해보자 그냥 한번. 옛날 거.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예전엔 그렇게 했었어. 예전에는. 왜냐면 예전에는 지금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공부하시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다 학원에 나오셨다고요. 학원에 막 정말 막 200명씩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분단별로 해서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하면 되게 재밌었거든. 근데 이제 저만 재밌었나 봐. 그래서 요걸로 제가 이제 바꿨어요. 지금은 또 이제 뭐 하여간 기억하자. 그냥 왜 하는 거야? 아까 그거건 이거건 기억하려고.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1년 1천 기억하자. 나머지 다 3년 3천. 그 다음 이제 3년 3천에서 첫 번째를 명초 판매에서 이 매랑 비교하는 건데 금지 증서예요. 양도 알선이 금지된 증서, 그래서 금지 증서. 그러니까 얘는 금지 증서는 매매를 중개하건 매매를 업으라건 뭘 하건 다 3년 3천이에요. 되게 쉬워. 이따 해보면 되게 쉬워. 그러니까 뭐가 금지 증서인지 외우고 있으면 끝나요. 청약 통장 요거 한 가지만 외우고 있어도 끝나. 주택상환사채, 철거만 입주권 얘네들도 금지 증서인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네. 지금까지 시험에서 금지 증서는 이것만 나왔어요. 청약 통장, 입주자 저축 증서, 금지 증서다.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개공들이 막 이렇게 광고하고 했었다고, 이런 거. 지금은 다 불법이니까 이런 게 없죠. 보이면 바로 막 사람들이 신고하니까 이제. 예전에 있었다고 이런 게. 이런 거 청약 통장, 입주자 저축 증서, 금지 증서. 뭘 하든 3년 3천이다. 얘는 금지 증서. 근데 이제 금지 증서가 아닌 거. 상가 분양 계약서, 분양권. 자, 분양권은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죠.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돼 있으니까 중개대상물. 상가 분양계약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통점은 금지 증서가 아닌 건 똑같아요. 금지 증서가. 근데 차이점은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에요. 상가 분양계약서는요, 중개대상물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상가를 분양할 때 쓰려고 준비해 놓은 그냥 계약서예요. 종이야. 레알 종이. 이면지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동차. 자동차가 금지 증서 아니고 종이가 아니니까 금지 증서 아니고. 그리고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상가 분양계약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이면지야. 분양권만 금지 증서가 아니라 중개대상물이다.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이제 화면 계속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자, 대상물을 잘 보셔야 돼. 대상물. 분양권 얘는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냥 건축물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건축물과 중개대상물. 그래서 매매를 중개했다. 괜찮아. 근데 매매를 업을 했다.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청약 통장은요? 금지 증서죠.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금지 증서. 쉬워. 그냥 3년 3천 뭐라든지 간에 매매를 중개했다. 매매를 업을 했다. 무조건 3년 3천. 금지 증서는 3년 3천. 금지 증서는 뭘 하든지 간에 3년 3천. 청약 통장 금지 증서는 틀리면 안 되고, 상가 분양 계약서는요,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자동차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뭘 하든 금지행위가 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동차 가지고 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지행위가 아니잖아. 똑같은 거라고요. 상가 분양 계약서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뭘 하든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대상물이 뭔지 잘 보시란 얘기고, 자,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 매매를 중개했대요. 어디다 넣어야 돼? 자, 무허가 건물이 뭔데? 오,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중개했대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허가 건물 매매를 중개한 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중개대상물이니까. 그럼 두 번째, 건축자재, 철근 콘크리트, 건축자재 매매를 업을 했어요. 그럼 건축자재는 또 어디다 넣어야 돼? 건축자재? 맞췄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철근 콘크리트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하든 매매를 업으로 하든 뭐 하든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또 2번 3번은 쉬워. 왜? 뒤를 볼 필요가 없어요. 금지 증서는 무조건 3년 3천. 아무것도 아닌 건 무조건 금지행위가 아니고 뒤가 똑같잖아. 근데 중개대상물인 건
뒤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했다? 괜찮고 매매를 어불했다?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고 또 중개대상물은 종류도 많으니까 토지, 건축물, 분양권, 무허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런 거 다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면 뒤를 봐라. 매매를 중개했다? 괜찮다. 매매를 어불했다?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다.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손빠.